할망구가 치매 걸려서 정신 잃은 늙은이가 또 헛소리하네? 김태준이 주먹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49살 중견기업 차장인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니, 피도 안 섞인 남이 우리 집에서 뭘 어쩌겠다고 나서는 거야? 지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47살 며느리 박지연이 옆에서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니까 이해해야죠.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해라고? 무슨 이해야? 매일매일 헛소리하고 돈만 축내고 요양원 보내자니까 왜 자꾸 반대하는 거야? 짐덩어리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던 75살 할머니 김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가 갑자기 날카로워졌고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알고 있니? 태준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누구한테 말하냐고? 치매 걸린 늙은이한테 말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만 가족들은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으로 횡설수설하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을 잡았고 21살 손녀 김지우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여보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 비틀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선 그녀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죽일 듯한 기운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할머니의 입꼬리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본 순이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준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치매 할머니로 보였던 김순이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순이 씨 화이팅 한번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김순이 할머니에게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무릎을 참으며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리하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어머니, 국이 또 짜네요. 지연이 첫 숟가락을 떠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턴 조심할게.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지연은 계속 불만을 토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셨잖아요. 정말 위험해요. 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한다니까. 이러다 집 태워서 우리 다 죽겠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조금 깜빡한 것뿐이야. 할머니가 변명했지만 가족들은 이미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만이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연이 빠르게 지우를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지우야, 늦겠다. 빨리 먹어. 어머니랑 계속 있으면 이상한 버릇 배운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빨갛게 된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없을 때 밖에 나가지 마세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연이 나가면서 당부라는 명목으로 감시의 말을 남겼습니다. 집에서 TV나 보시고 계세요. 치매 걸린 사람이 돌아다니면 온 동네 망신이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혼자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먹다 남긴 반찬들을 조금씩 집어먹으며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뛰어가고 누군가는 전화를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급할까? 무슨 일이 있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잠깐 놀러 왔어요. 지연의 친구들이 거실에 앉자 지연은 할머니에게 차를 타달라고 시켰습니다. 어머니, 차 좀 끓여주세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연과 친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지. 특히 치매까지. 에이, 뭘. 친어머니도 아닌데 뭐.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래도 대단하다. 나라면 진작 요양원 보냈을 텐데. 그것도 돈이 들잖아. 차라리 집에서 대충 보는 게 나아.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할머니가 차를 가져다 주자 친구들이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진짜 불쌍하다. 저렇게 치매 걸리면. 에이, 무슨 불쌍해. 원래 머리가 나쁜 거야.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지연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태준이한테 맨날 말하는 거야. 빨리 처리하라고. 저녁 무렵 태준이 술 기운을 한껏 업고 돌아왔습니다. 이 집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 그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또 뭘 태운 거야? 치매 걸린 늙은이가.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생선을 굽다가.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 집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진짜 답답해 죽겠네.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거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 조심하라고? 매일매일 이런 식이야. 아침엔 국이 짜고 낮엔 뭘 태우고. 태준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요양원 보내야겠어.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어.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 지우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지연이 재빨리 지우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야, 과제나 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다는 듯한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치매 할머니로 보이는 김순희. 하지만 정말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우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은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손녀를 맞았습니다. 지우야, 왜 이렇게 늦게? 할머니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 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구겨져 있었고 가방 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가 급하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처의 각도, 멍의 색깔, 찢어진 옷의 상태. 모든 것이 폭력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지만 지우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진 거라고요. 그때 지연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우 왔구나. 어머니, 저녁 준비는? 지연의 말이 멈췄습니다. 지우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야,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때렸어? 엄마, 그냥 넘어진 거야. 별거 아니야. 지우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우가 뭐라고 했어요? 글쎄, 넘어졌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건 누가 때린 상처 같아.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 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의 상처를 본 그는 잠깐 놀랐지만 곧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워낙 거칠게 놀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여보, 얼굴이 너무 심하게.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태준은 이미 관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에이, 대학생이면 그런 거지. 과민 반응하지 마. 그것보다 저녁은 뭐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혹시 학교에 문의해볼까? 지우가.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우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끼어들지 마. 괜히 나서서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지우를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우의 방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예요. 들어가도 될까?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우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학과 선배들이 저를 괴롭혀요. 어떡해? 처음엔 그냥 심부름 시킨다고 했는데 점점 심해져요. 돈을 내라고 하고 안 주면 때려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니? 2달 정도요. 처음엔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00,000원씩 달라고 해요.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관심 없어 하시고 엄마는 제가 문제 일으킨다고 화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우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그 선배들 이름이 뭐니?
왜요, 할머니?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알아두고 싶어서. 지우는 주저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선배랑 김미나 선배예요. 3학년이에요. 같은 과 선배들이라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달라고 했니? 20만 원이요.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더 세게 때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지우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니. 하지만 할머니가 뭘 하실 수 있어요? 아빠도 엄마도 관심 없는데. 그리고 선배들이 할머니 같은 노인은 무시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봐. 할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수진, 김미나.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의 흐릿함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김순희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력한 치매 노인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정말 무력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대학에 가기 전에 아침을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아침 먹고 가렴.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야, 오늘도 그 선배들이 괴롭히면 바로 교수님한테 말해.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상황을 알아볼게. 그 말을 들은 지연이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학교에 가신다고요? 응, 지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나서시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때 태준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누가 어디 간다고? 여보, 어머니가 지우 때문에 학교에 가시겠다고 하세요. 태준의 얼굴이 즉시 일그러졌습니다. 뭐?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학교에 가서 뭘 하겠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태준아, 지우가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누군가는 나서야 해.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태준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나서기는 무슨, 피도 안 섞인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동네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 산다고 수군거리는데 이제 대학교까지 가서 망신을 당하겠다고.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상태로는 혹시 말실수라도 하시면 지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너희가 뭔가 하고 있니? 지우가 맞고 와도 그냥 두고 볼 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학교에 전화해 볼게요. 지연이 얼른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우야. 이런 일은 어른이 해결해야 해. 태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무슨 어른이야. 헛소리 그만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나는 치매가 아니야.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우를 지킬 수 있어. 내가.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무서운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뭘 지켜?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주제에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매일 뭘 태우고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고 그런 사람이 뭘 지킨다고. 지연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나가시는 것도 위험해요. 맞아. 길에서 길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가 찾아다녀야 해. 태준이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TV나 보고 있어. 괜히 나서서 망신만 당하지 말고.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뭘 해줄 건데? 지우가 매일 맞고 와도 그냥 두고 볼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끼어들어?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늦겠다. 가자. 지연이 재빨리 지우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준도 출근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경고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지 마. 괜히 나가서 사고 치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지우 일에 끼어들지도 마. 내가 나서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야. 집안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김미나.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우를 괴롭히는 선배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치매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인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우를 지킬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태준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네요. 응, 어디 가겠니? 할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뭔가 어머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아니야. 집에만 있었어. 할머니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태준은 핑계를 대고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할머니가 TV에 집중하는 사이 태준은 슬쩍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거실로 나와 계세요. 지연이가 뭔가 여쭤볼 게 있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는 의심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어머니 방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약통, 안경 등 평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밑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태준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신분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직업란에 적힌 글자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의 졸업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서 글씨가 많이 바랬습니다. 간호 뭐지? 태준이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볼 때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표창장이었습니다. 우수 간호사상. 김순희. 태준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간호사? 어머니가?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사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아버지와 재혼할 때도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병원 근무 확인서였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수간호사.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밑을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연수, 수료증, 의료진 교육 이수증, 심지어 응급처치 자격증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라고?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던 어머니가 사실은 30년간 병원에서 일했던 수간호사였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서류를 볼 때 태준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퇴직 당시의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수간호사 김순희 명예퇴직. 응급실에서 30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한 공로. 기사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응급환자 처치 경험, 의료진 교육, 병원 내 문제 해결 사례들. 이런 게 가능해?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자신이 치매 걸린 늙은이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던 걸 찾았니? 태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놀랐지? 어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답이 거기에 다 있어. 태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지.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봐왔어. 너 같은 건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어. 태준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치매인 척. 누가 치매인 척했다고 했니? 어머니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라고 말했니? 너희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직접 치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서류들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태준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명령하는 듯한 톤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의식적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놀랐지? 당연해. 37년간 나를 그냥 아버지가 데려온 여자로만 생각했으니까. 할머니가 서류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간호사셨어요?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했어. 그 중에서 15년은 수간호사로 일했지. 할머니의 말에 태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치매인 척? 누가 치매인 척했다고 했니? 할머니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언제 치매라고 말했니? 너희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냐?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직접 치매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뭘 했는지 알고 싶니? 너희를 관찰했어.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와. 그날엔 술 냄새가 평소보다 진해. 하지만 입에서 나는 냄새와 옷에 밴 냄새가 달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마시는 술과 강남 쪽 룸살롱에서 마시는 술의 냄새는 다르거든. 할머니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지연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통장 정리를 해. 내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지고 용돈 봉투에서 돈을 빼가지. 한 번에 5만 원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태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엔 항상 외출해. 돌아올 때마다 머리에서 남자 헤어젤 냄새가 나지. 너한테서 나는 냄새와는 다른. 할머니의 말에 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하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증상을 모르겠니? 할머니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중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반도 안 돼. 술 마시고 다쳤다고 하는 사람, 집에서 넘어졌다고 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아이가 혼자 다쳤다고 하는 학대 부모들. 할머니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의 거짓말 패턴은 뻔해. 어머니, 지우 이야기로 돌아가자. 할머니가 다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김미나. 이 두 아이가 지우를 괴롭히고 있어. 처음엔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만 원까지 올랐지. 어떻게 그런 걸 다. 어젯밤 지우가 잠들고 나서 지우 휴대폰을 봤어. 협박 문자가 20여 개 있더군.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20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어. 안 가져오면 더 심하게 때리겠다고. 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 그럼 지우가 아직 돈을 구하지 못해서 오늘도 맞았을 거야. 지금쯤 집에 오는 길일 텐데 어제보다 더 심한 상처를 입고 올 거야. 할머니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할머니와 태준이 거실로 나가자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코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팔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태준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구나. 할머니가 지우에게 다가가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코뼈는 괜찮고 팔의 멍은 강하게 잡힌 흔적이야. 심각하지 않아. 할머니의 판단은 의료진답게 정확했습니다. 할머니, 어떡해? 지우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떡해요? 할머니가 뭘 하실 수 있어요? 태준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태준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사람을 다루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 나는 달라. 30년간 응급실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뤄왔어. 할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내일 아침에 할머니랑 같이 학교에 가자. 할머니가 그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할게. 하지만 할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자신 있는 미소였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응급실에서 취객들이랑 조폭들이랑 마약 중독자들까지 상대해본 사람이야. 그 순간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괜찮을까? 할머니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야.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할머니,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지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원래 이게 할머니 모습이야, 지우야. 할머니가 자신감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과 지연도 할머니의 변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구부정하고 초라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 아이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대학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먼저 학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뒤따라가며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담당 교수에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 지우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로? 학생 간 괴롭힘 문제로 왔습니다. 이수진, 김미나 학생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말에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괴롭힘이라니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수님, 제가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했던 수간호사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의료진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대학병원에서 30년간 근무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교수의 태도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와 분위기에서 전문가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수진, 김미나 학생을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 2명의 여학생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진과 김미나였습니다. 둘 다 반항적인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째려봤습니다. 할머니가 뭔데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이수진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머니의 한마디에 사무실의 분위기가 순간 변했습니다. 목소리에 담긴 권위 때문에 두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수진, 너는 작년에 다른 대학에서 전학을 왔지?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 할머니가 어떻게? 김미나, 너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진 게 6개월 전부터지. 그래서 용돈이 줄어들었고 그 돈을 다른 학생들한테서 뜯어내고 있는 거야. 김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30년 동안 너희 같은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거든. 할머니가 두 학생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아이들 중에 너희처럼 남을 괴롭히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두 학생 모두 할머니의 정확한 분석에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세요? 김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일어나서 두 학생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지우를 괴롭히는 일은 오늘로 끝이야. 싫다고 하면요? 이수진이 여전히 반항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수진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난달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일 부모님이 알고 계시니?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미나야, 너는 작년에 다른 학과 학생 돈을 뺏은 일이 있었지. 그때 교수들이 못 찾던 그 일 말이야. 김미나도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경찰들과도 많이 친해져. 그들한테 부탁해서 너희 과거를 조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라.
지우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냐? 아니면 내가 너희 부모님과 학교에 모든 걸 알릴 거냐? 두 학생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비밀로 해주실 거예요? 김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면 말이야.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우한테 사과할게요. 이수진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미안해요. 김미나도 따라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지우를 불러오자. 지우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두 학생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작이요? 응. 할머니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할머니의 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우러러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잖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집에 도착하자 태준과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혹시 문제는 없었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지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 선배들이 할머니 앞에서 완전히 쫄았어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어떻게? 앉아라, 모두. 할머니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앉자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인 것 같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진짜 이야기요? 지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치매인 척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그냥 멍청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야. 모든 게 계획이었어.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이라고요? 무슨? 태준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가 이 집에 오게 됐을 때를 생각해봐.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태준과 지연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예의는 지켰던 것 같은데. 예의? 할머니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첫날 밤에 지연이한테 한 말. 기억나니?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빨리 처리해야겠다고 했지. 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가 계시면 불편하다. 빨리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다고 했지.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나는 정말 상처받았어.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 진짜 모습이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야, 사람은 상대방이 약해 보일 때 본 모습을 드러내거든. 할머니가 멀쩡해 보이면 너희는 계속 가면을 쓰고 있을 거야.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들었어.
내가 치매 걸린 늙은이일 때 너희가 어떻게 구는지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태준과 지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할머니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준아, 이게 뭔지 알겠니?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이자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떻게? 회사 돈 2억 원을 횡령한 증거들이야. 가짜 계약서, 허위 영수증, 개인 통장 입금 내역까지 다 있어.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구했어요? 응급실에서 30년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중에는 회계사도 있고, 은행원도 있고, 심지어 감사원 직원도 있어.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상호 씨와의 불륜 증거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심지어 사진까지 있어.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고 얼마나 함부로 굴었는데.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할머니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37년을 나와 함께 살면서도 나를 한 번도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 그건.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며느리 행세하면서 뒤에서는 미친 할망구라고 불렀지.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지우야, 너만이 달랐어.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만은 내가 치매라고 생각할 때도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어. 진짜 할머니처럼 생각해줬지.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예요. 영원히요. 할머니가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견딜 수 있었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저희가 정말 바뀔게요. 할머니가 태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바뀐다고? 37년 동안 못 바뀐 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니? 어머니, 너희가 진짜로 후회하는지 보여줘야겠어. 할머니가 봉투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지는 너희 행동에 달려 있어.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할머니가 태준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아, 37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어머니, 너는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왜? 할머니가 횡령 증거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은. 제발. 제발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할머니가 일어나서 태준 앞에 섰습니다. 너는 나를 치매 걸린 늙은이 짐덩어리라고 불렀어. 피도 안 섞인 남이라고 했지.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그게 내 진심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지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아니야. 너는 아주 정신이 멀쩡했어. 할머니가 불륜 증거 사진들을 바닥에 뿌렸습니다. 김상호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다 선명하게 나와 있네.
지연이 사진들을 보고 기절할 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야? 사랑이야?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빼가면서 불륜 자금으로 쓴 거 맞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뭐야? 할머니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호텔비, 레스토랑비, 선물비. 다 내 돈으로 결제한 거잖아. 태준이 지연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 돈으로 불륜을?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태준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넌 불륜이나 하고 있었어. 부부가 서로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그만해. 할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너희가 서로 싸우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뭘 할지야.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너부터 시작하자. 감사원에 제보 전화부터 할까? 어머니, 안 돼요. 태준이 기어가며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 죽습니다. 죽는다고? 너는 나를 매일 죽이고 있었잖아. 할머니가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때? 태준이한테 불륜 사실을 말할까? 아니면 김상호 부인한테 먼저 알릴까? 어머니, 제발, 저도 살려주세요. 지연이 할머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평화롭게 살아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우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할머니가 태준과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정말 마지막.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과 지연이 동시에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내가 최고야. 너희는 내 눈치를 보며 살아. 네. 둘째, 지우한테 함부로 대하면 그날로 모든 걸 폭로해. 알겠습니다. 셋째, 내가 원할 때마다 무릎 꿇고 사과해. 37년간 받은 상처를 잊을 때까지. 태준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뭐라고 부를지 알지? 어머니. 틀렸어. 할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 너희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 치매 걸린 할머니 말이야. 네. 할머니. 더 크게.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저녁 준비나 해. 할머니 배고프다. 태준과 지연이 허둥지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속이 시원하세요? 할머니가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지우야.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지? 그날부터 김순이 할머니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치매 걸린 불쌍한 할머니가 아닌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태준과 지연은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진짜 무서운 건 늙고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고 있던 할머니의 분노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순이 할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